네, 뭐 많이 언급이 됐던 이번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되고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줄줄이 이제 기업들 실적이 나올 텐데 1분기 어닝 시즌 대비해서 기업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분석을 좀 들어보죠. 유한타증권 압구정 본부점 엄태은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리뷰할 기업들을 먼저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이제 1분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한 몇 종목을 시간 되는 대로 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언급하셨던 기업 중에 특히 오늘 또 주가가 강한 것 같은데. 네, 우선은 그 진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반려동물들이 많이 주변에 눈에 띄고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그 하이 싱글 정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성장하고 있으니 이쪽 산업에 관련된 뭐 사료라든지 아니면은 의료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병원에 만약에 반려동물과 함께 간다라고 하면 가장 소비자들이 좀 불편하고 좀 불만적인 부분이 정확한 진단이 어떠한 병명이냐 아니면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 반려동물이 아프냐라는 부분이 조금 불만이라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진 시스템의 진단 키트들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검사 기간이 30분에서 1시간으로 좀 짧기 때문에 당일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반려동물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문화 그리고 이 강아지들이나 반려묘들이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의약품 그리고 진단 시장은 커질 거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미 차트를 준비했는데 이제 글로벌 의약품 산업은 보시다시피 GAGR로 5.4%씩 성장하고 있고요. 또 미국 반려동물 한 마리당 지출액이 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절대적인 한 마리당의 지출도 늘어나고 있고 YOI에 대한 성장률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으니 이쪽 시장을 한번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은 여전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 동물복지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또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조만간에 아마 또 이제 많이들 보도도 좀 나오고, 그동안 이제 식용견에 대한 논란이 좀 오래됐잖아요. 그죠? 네, 아주 오래됐죠. 그러면은 이제 공론적인 것도 거쳤고, 또 반려 인구가 1,500만 명이면은 네. 뭐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각을 달리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가축을 소유물 가축화시켜서 소유물 네. 뭐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분실 막 이렇게 돼서 생명인데 일단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하면은 존재의 가치가 생기기 마련이고 가족화되어 있잖아요. 네, 거의 가족화 같이. 키우세요 혹시? 키우고 싶은데 아직은. 아니요. 근데 그건 함부로 키우면 안 돼요. 그 책임감을 갖지 않고 그냥 네. 귀엽다고 뭐 잠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저기 하고 하여튼 논란이 그렇지만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임박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이제 이런 진 시스템 같은 물론 이게 체외 진단 업체잖아요, 원래. 예, 맞습니다. 사람도 있지만 동물 쪽으로도. 네, 30분 내에 이게 다중타키 동시 진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농림축산부 검역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장 진입은 빠르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세가 강한데 이 시세가 강한 이유는 그런 재료가 좀 나왔나요? 아니요, 딱히 그런 거는 제가 파악한 부분은 없고요. 네. 말씀해주신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좋은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요즘에 시세가 좀 특히 강하게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시세가 강해서 그러게요. 저도 갑자기 조금 확 당황스럽긴 튀었군요. 합니다. 네. 예. 8,000원대에서 13,000원대 지금 오늘도 계속 들썩들썩 하는데 네. 자, 이 뭐죠? 그 반려동물 관련된 기업이 많지가 않아서 상장된 기업이. 예, 상장된 기업은 제가 찾아보니까 2개 정도 뿐이었고요. 직접 연관성은 진 시스템의 이제 이런 진단 키트하고 예. 그다음에 네. 사료, 예, 사료 쪽이 좀 OSB.
네, 맞습니다. OSP는 몇 번 했는데 주가 꿈쩍도 안 해가지고 뭐 하림 같은 경우도 있긴 한데 하림은 이제 육계 가공 쪽도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총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성과 반응성은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동물복지법 개정안 이 부분을 좀 찾아보시고 시점이 언제인지 또 그 시점에 이렇게 또 세자되면은 저기 될 수 있으니까 진 시스템하고 OSP를 같이 살짝 붙여서 이렇게 네. 했고 다음 기업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LS라는 지주사입니다. LS. 네, 이제 풍력 관련된 자회사들이 많죠. 그 중에서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에 좀 집중을 하자. 글로벌 부유식 해상 풍력 파이프라인이 91기가와트에서 185기가와트로 증가되고 있으니 부유식 해상 풍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프로젝트 숫자도 130개에서 230개로 증가되고 있으니 추세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지속적인 좀 상승이 이 종목도 나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시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듯이 안정적으로 덩치가 크다 보니까 가고 있다. 한 2조 5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종이 실적적인 부분은 이제 종속기업 투자 이제 다트에서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LS 니꼬동 재련의 전기 말 대비해서 단기 말에 지분율이 끝에 보시면 50%에서 100%로 증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재련하는 업체이죠. 그런데 이 LS 니꼬동 재련, LS MNN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100% 늘림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실적을 온전히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고 LS MNN 니꼬동 재련은 군 니꼬동 재련은 작년 말에 재작년 말이죠. 재작년 말에 배당만 1,300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배당 수익만 해도 유지만 된다는 가정하에 더 좋아지지 않아도 한 600억 정도의 배당 수익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고 이익도 더욱더 증가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LS 종속기업들이 지금 글자가 좀 작아가지고 저희 네, 좀 포인트 너무- 지금 색깔이 지금 돼 있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LS 전선도 있고요. 네. LS 전선은 전력 광 케이블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LS가 저 앞서 그 전문가 그 369 시간에도 나왔지만 KT 서브마린 인수했는 인수했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지분을 공- 우선 많이 확보하고 있었고요. 네, 전자공시생 네. 장우지 팀장이 나와가지고 한번 얘기해줬는데 금요일 네. 날. 뭐 아시다시피 해적 케이블을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점점 풍력을 바다에서 부유식 해상 풍력에서 만들면 그것을 이제 전기를 이동하는 수단을 계열사를 하나 더 편입한 거죠. 지분은 이미 좀 보유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요. 추가 취득을 해서 이제 계열사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해상 풍력의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LS그룹은 좀 보자. 그리고 동재련 업체인 LS LMN의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으니 좀 안정적으로 탄탄한 실적 기반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겠다. 그리고 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파. 네. 요즘은 카파 시세 별로 그렇게 눈길을 끌지는 못하는데 일단 봐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인프라 투자 관련주로 또 해주셨던 기업이 있죠. 네, 그때 또 IRA 법안 전에 나온 인프라 투자 법안이 있었고 네.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2021년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인 미국의 주의 재정을 집행하는 시기가 2023년도 7월이기 때문에 이쪽에 집행이 많이 있을 거고 인프라가 많이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동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 LS 정도 늘어날 수 있고 두산마켓의 중장비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컨셉이었고요. 제가 또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인프라 투자 법안을 보시면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왼쪽 상단에 110빌리언이라고 하는 그 도로, 교통 쪽이라고 보여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건설 경기 중에서 주택의 시장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은 그러니까 토목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주식 시장의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제 자금 집행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두산 마켓도
향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추정치 기대감은 매우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50개 주 중에서 46개 주가 회계연도를 7월 1일 날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좀 자금이 집행된다라고 하면 발주도 또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주가 두산 밥캣. 네. 네. 이 두산계열로는 밥캣도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이렇게 아주 섹시하고 뭐 화려하고 뭐 이런 주가의 모양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조용히 저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확 예, 맞습니다. 땡기더라고요. 이제 그 땡기자는 부분에서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뭐 괜찮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줄이라고요? 어떠한 주가에 과도한 오버슈팅이 나올 때는 이슈가 생겨서 뭐 이렇게 확 들어올릴 그렇죠. 때. 그리고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보셔도 이렇게 천천히 가는 주식들은 재매수할 기회를 또 한번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총 컨셉을 잡아보면 진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트렌드 그리고 LS나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보면은 산업재나 미국의 법안에 수혜를 받는 업종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의 첨가로 여쭤보면은 네. 그 요즘 가뭄에 대한 산불 이슈가 또 많잖아요. 네. 물론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해서 내일 전국적으로 제법 많은 그 비 소식이 있어서 네. 가뭄 해갈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 올해 기상학자들이 얘기하는 바 또 기상 이변에 대한 건 매해년마다 있지만 엄청나게 더울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그럼 가뭄이라는 부분 거기에 조금 상상을 더하면은 해수 담수화 예. 있죠. 네. 그러면은 한때는 두산 중공업이 가장 탑이었는데 네, 이 맞습니다. 두중이 이름을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로 바꾼 걸로 바뀌었죠. 알고 있는데 그게 원전 쪽도 같이 하는 걸로 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원전하고. 예.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는 거는 너무 오반가요? 제가 사실은 충주에 어. 기상청을 한번 다녀와 본 적이 있어요. 네. 기상청 박물관. 어. 네, 그 가뭄에 대해서 인공 강우를 이야기해 주는 하나의 코너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화학적인 성분을 이용해서 그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저도 너무 꿈을 꾸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급하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중국도 그런 걸 시도했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 있다라는 게 이게 아주 꿈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기상청 박물관에서 있는 하나의 코너였으니까요. 네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그러다가 또 기후 관련된 전문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씀해주신 그 궁극적인 지금 밑에 지방에서는 가뭄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쪽도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뭄이고 뭐 저기고 2차 전지가 오늘 또 움직입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압구정 본부점의 엄태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